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디지털과 유목민이란 뜻의 노매드를 합성한 신조어를 디지털 노매드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자택이나 이동 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 즉 디지털 유목민을 말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또는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으며 이사나 이직이 자유로워 흔히 여행을 다니면서 노트북 하나 들고 해변이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원격으로 작업하고 카페나 바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현지의 문화를 즐기는 낭만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곤 하는데, 물론 현실적인 고충이야 존재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젊음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가까운 홍대나 이태원 근처에 외국인 소모임이나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프리랜서를 한 명씩은 만날 수 있고, 정해진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이동하면서 업무하기를 좋아하며 삶을 사는 디지털 노매들은 거주지에 제한이 없기에 도시 이동이 자유롭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도시에서 살 수 있으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이나 생활 수준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아름다운 해변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타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질병, 사고, 취업 또는 재정적 문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노매드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사전 조사와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충분한 비자금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4월 국내에 개봉한 미국 영화 노매드랜드입니다. 경제적 붕괴로 도시 전체가 무너진 후 홀로 남겨진 펀은 추억이 깃든 도시를 떠나 작은 벤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 위에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펀은 각자의 사연을 갖고 있는 노매드들을 만나게 되고 광활한 자연과 길 위에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그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다시 살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봄의 여왕 5월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봄, 가을을 느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가수 태연의 사계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다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맞아 그땐 한참 서로가 셰익스피어의 연극 같은 마지막이 될 사랑 마주한 듯 둘밖에 안 보였나 봐 다른 걸 좀 보고파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다시 그 긴 낮과 밤들이 날 감옥쓰기 전에 우리 다시 반짝이자 또 계절이 바뀌잖아.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가도 돼 뒤돌아볼 때쯤엔 난 없어 우리 꽤 괜찮았어 그거면 된 거야 떠날 때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2011년 1월 31일 미국 네바다주 엠파이어에 있던 US 집섬 공장이 석고보드의 수요 감소로 인해 88년 만에 폐업했고 7월 이후 엠파이어 우편번호 89405의 사용은 중지되었다는 자막이 나오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펀은 한때 엠파이어에서 남편인 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보는 석고를 캐는 광부였고 펀은 US 집섬 공장의 인사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가 암에 걸려 죽고 석고 공장마저 문을 닫으며 공장의 수입을 의존하던 엠파이어 씨는 그대로 몰락해버렸고 결국 직장도 연고도 없이 홀로 남게 된 펀은 벤 한 대의 몸을 의지해 떠도는 노매드가 됩니다. 펀이 차에 실을 만한 살림살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창고에 맡긴 뒤 벤을 타고 떠나서 아마존스 캠프클럽에 도착을 합니다. 아직 일할 의지도 충분하고 경력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던 펀은 캠핑장에 벤을 맡긴 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됩니다. 단순 작업이었지만 많은 물량의 업무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거기에서 각자의 사연을 갖고 있는 같은 처지의 노매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수 토이가 부릅니다.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들 노매드들은 자유롭게 정착과 이동을 반복하며 서로 만남과 헤어짐을 늘 반복하는데 어느 날 슈퍼에서 오브리와 두 딸을 만나는데 반갑게 안부를 나눈 후 그녀의 딸이 펀에게 노숙자냐고 묻자 그냥 집이 없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펀은 캠핑장에서 만난 캠프 클럽을 관리하는 노매드 린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스토리를 잔잔히 들어줍니다. 린다는 자살하려 했던 일과 12살 때부터 평생 일을 했는데 사회보장 보조금이 겨우 $550였고 그의 삶의 회한을 느껴 밥 웰스의 저렴한 RV 생활이란 유튜브를 보고 초보 노매드들의 캠핑장을 알게 되었다며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며 그를 만날 것을 권유받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 키츠 사이트의 사막 한가운데 토지관리국 땅에 있는 RTR 러버 트램프 랑데뷰 캠프 지도를 그려줍니다. 얼마 후 겨울이 다가오자 펀은 아마존 물류센터와 계약 기간이 끝나 일을 그만두게 되고 다른 일을 구하려 하지만 쉽게 구해지지 않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자 밥 웰스 캠프가 있는 남쪽으로 향합니다. 가수 제이가 부릅니다. 어제처럼. Just know that if ever you want to come back to me, I'll be here waiting for you.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서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난 묻진 않을게요 Cause I love you 내게 이런 말 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야 생각해봤어 얼마나 어려웠을지 다만 슬픈 내 눈물에 돌아설 수 없어 멈춘 사랑으로 안을까봐 난 너무나 두려울 뿐이죠 So baby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You will always be loved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서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난 묻진 않을게요 Oh no 내겐 너무나 부족한 나를 알고 있기에 다짐해왔어 언젠가 이별이 오면 그때 떠난 내 마음이 미안하지 않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널 웃으며 보내준다고 So baby, faith is all we need It was love that set us free 처음처럼 You will always be loved 이별은 아무런 얘기 없이 하지만 Love forever lives 다시는 볼 수 없어도 나의 가슴 속에 언제나 그대 영원하겠죠
펀은 애리조나주 RTR 캠프에 도착해 린다와 다시 만나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밥 웰스의 연설을 듣습니다. 웰스는 우리들은 시장과 달러의 횡포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말들이 죽을 때까지 기꺼이 일하다 초원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만일 사회가 우리를 버리고 내쫓는다면 우리들은 모여서 서로를 돌봐야 하기에 자신이 이 캠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연설합니다. 캠프에 모인 노매드들은 공동체 식사와 공동 생활을 하는데 저녁엔 모닥불 앞에 모여 서로 스토리를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펀은 바벨소와 그녀의 주변에 모인 노매드들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차량관리법과 타이어 펑크를 때우는 법, 그리고 용변 처리까지 서로가 노매드 생활로 터득한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그러던 중 물물교환 오픈마켓에서 이름 모를 남자의 통조림 따개를 펀이 냄비 받침과 바꾸게 됩니다. 그날 밤 노매드들의 캠프 마지막 날 야간 축제가 벌어지고 노래하며 춤추는 파티에서 펀에게 낮에 물물교환했던 남자가 다가와 춤을 청하자 즐겁게 즐깁니다. 다음 날 밥과 대부분의 노매드들은 하나 둘씩 떠나고 펀과 다른 노매드 몇 명만이 남았는데 펀의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자 옆에 있던 스윙키란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시내의 카센터에 가는데 스윙키는 스페어 타이어도 없이 노매드 생활을 하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 길거리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며칠 전 모 예능 프로에서 4명의 남성 보컬을 시도하여 첫 방송을 했던 정상동기, 김종수, 정기석, 이동희, 이상희가 부릅니다. 빅마마의 체념.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너는 힘들었겠지 너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야 나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 게 널 떠나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 왜 말 안 했니 아니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
않을게. 내 곁을 떠나고 싶다면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괜히 마음만 약해지니까. 내게서 멀어진 네 모습이 흐릿하게 보여. 눈물이 나나봐.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 다신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을래. 내 마지막 사랑은 돌아서 너에게 주고 싶어서. 행복하길 바래.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기를. 둘만 남게 된 펀과 스웽키는 서로 물건도 주고받으며 친해지는데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는 스웽키는 사실 자신은 폐암이 몇 가지 전이 되어 7, 8개월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라며 병원에서 죽느니 자유롭게 여행을 하며 죽고 싶고 추억이 많은 알래스카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다호, 콜로라도 강, 카약과 펠리칸과 절벽의 제비들, 그리고 제비들의 새끼들과 알들을 봤었던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아마 그때 그 순간 죽었어도 괜찮았을 것이라며 애리조나 사막의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을 쳐다봅니다. 결국 스웽키는 트레일러를 몰고 먼저 떠나고 펀은 또다시 혼자가 되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캠프를 찾아다니면서 자유와 동시에 외로움도 느낍니다. 펀은 한 캠핑장에서 일자리를 얻고 일을 하던 도중 자신의 냄비 아침과 깡통 따개를 물물 교환했던 데이비드를 다시 만납니다. 그때서야 이름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데이비드가 펀이 아끼던 접시를 실수로 깨거나 아픈 데이비드를 펀이 문병 와주는 등의 일들을 겪으며 친해지는데 데이비드는 펀에게 자기가 곧 일할 식당 월 드러그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줘 펀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이비드의 아들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젠 가족이 모여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데이비드는 자신은 그동안 아들에게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아들과 함께 살 것인지 노매드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고민하다 결국 아들과 같이 가기로 결심하고 펀에게도 같이 가자고도 해보지만 펀은 예정대로 다른 지역의 비트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가수 김정은이 부릅니다. 널 사랑해. 말없이 널 바라보다 돌아서면 이 느끼던
펀은 비트 농장에서 일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스윙키로부터 절벽의 제비둥지와 제비떼, 가약에서 찍은 제비알 껍질 영상이 핸드폰으로 전송되어 오자 당신은 성공했어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어느 날 펀의 밴이 심하게 고장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비소에 갔지만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더 저렴할 정도로 많은 $2,300의 수리비가 나오자 노매드 생활을 하며 밴과 정이 든 펀은 나의 집이라며 차를 포기하지 못하고 수리비를 빌리기 위해 결국 동생 돌리의 집에 찾아갑니다. 여동생 가족과 식사를 하며 부동산에 대한 얘기로 서로 시끄러워지고 저녁에는 돌리가 펀에게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하지만 동생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돌리는 펀이 일찌감치 고향에서 먼 엠파이어로 시집을 간 뒤 너무 허전했다며 아쉬움 섞인 작별을 하고 펀은 수리비를 들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펀은 다시 이곳저곳을 떠돌며 노매드 생활을 하는데 또다시 만나는 노매드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한편 아들의 집에 정착한 데이비드의 초대를 받고 이들 가족의 집을 방문합니다. 데이비드는 손자를 본 상태였고 타고 다니던 밴은 마당에 펑크가 난 채로 방치되고 노매드 생활은 접은 상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펀에게 아들 내외도 허락했으니 자신들과 함께 게스트하우스도 하며 살자고 권하지만 펀은 이미 편한 침대에서 자다가 문득 잠이 깨서 다시 밴에서 잠이 들 정도로 노매드 생활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4인조 남성 보컬 정상 동기와 겨루었던 MOM의 지석진, 강창모, 박재정, 원슈타인이 부릅니다. 태연의 만약에. 내가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봐.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겁이 나는 걸.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를 네 맘과 또 그래서 더 멀어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 봐. 만약에 네가 온다면, 네가 다가온다면 난 어떻게 해야만 할지 정말 알 수 없는 것.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르는 이 마음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 봐. 내가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 봐. 두려워서인가 봐. 펀은 다시 길을 떠나 엠파이어의 창고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창고에 남아있던 물건마저 전부 처분하고 다시 아마존 물류센터 일을 하며 다시 밥 웰스와 노매드들이 있는 캠프로 갑니다. 한편 스윙키는 자신이 원하던 대로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고 밥 웰스와 펀 그리고 다른 노매드들은 모닥불 앞에서 스웬키의 삶을 기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펀은 밥 웰스에게 죽은 남편 보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그러자 밥 웰스는 자신도 5년 전에 아들이 자살한 이후 노매드의 삶을 택했다면서 길 위에서는 영원한 작별이 없으며 누구나 다시 만나게 되고 언젠가 자기도 아들과 펀도 보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매드의 삶은 죽음과 경계선 없이 이어질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펀은 엠파이어로 돌아가서 예전에 자신이 다녔던 공장과 유령도시가 되어버린 엠파이어 자신이 살던 집을 둘러보고 네바다의 사막과 그 사막 한가운데 도로를 달리는 펀의 밴을 비추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바치며 길에서 만나요 라는 자막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미국 아카데미, 영국 아카데미, 베니스 국제영화제, 골든글로브 등 전 세계 영화제의 시상식을 휩쓴
클로이 자오 감독의 영화 노매들랜드는 한 기업 도시가 경제적으로 붕괴한 후 그곳에 살던 여성 펀이 평범한 보통의 삶을 뒤로하고 홀로 밴을 타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주연 배우 프랜시스 맥더맨드는 유목민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노매드들의 이야기를 사실감 넘치게 나타내기 위해 실제 노매드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전문 배우가 아닌 실제 노매드들이 출연하는 것인데 캠프를 이끄는 밥 웰스, 펀 가까이 지내는 린다, 자신의 꿈을 찾은 스윙키 등 대부분 실제 노매드들입니다. 또한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과 삶의 무게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마존 물류센터, 비트농장, 국립공원 내 캠프에서 실제 노동자들과 섞여 일하는 것을 촬영했고, 프랜시스 맥더맨드가 영화배우인지 몰랐던 한 업체에서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실제 일자리를 제안하며 스카우트하려 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었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영화 노매들랜드였는데요. 노매들랜드는 저널리스트 제시카 브루더의 에세이 노매들랜드 21세기 미국에서 살아남기를 원작으로 합니다. 주연 배우인 프랜시스 맥더맨드는 이미 영화 파고와 3빌보드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2회나 수상했었고, 펀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제3자가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으로 마치 관객과 함께 보는 것 같은 깊은 공감을 끌어내며 따뜻한 울림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애절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의 가수 왁스가 부르는 부탁해요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그 사람을 부탁해요. 나보다 더 사랑해줘요. 보기에는 소심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괜찮은 남자예요. 눈치 없이 데이트할 때 친구들과 나올 거예요. 사랑보다 남자들 우정이 소중하다고 믿는 바보니까요.
하지만